안녕하세요. 사주의 전당 소정입니다. 통변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자면, 사실 지장간을 쓰지 않고도 지장간에서 천간에 어떤 오행이 투출되었는지, 천간에 투출된 오행은 지장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장간끼리의 암합, 일간과의 명암합 등 모든 작용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분간만 지장간을 쓰면서 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담 내용을 문답 형태로 간단히 기록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직장이나 가택의 이동 변동수가 보이네요. 그런데 참 시끄럽군요. 움직여도 내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군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답변이, 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옮기긴 해야겠는데 월세방 얻을 돈도 없으니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대안책을 바로 드렸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형제 중에서도 특히 아랫사람과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돈이 적게는 2,7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정도 융통이 될 겁니다. 그리하면 자그마한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말라고 거듭 말을 했으나 긴가민가 의심하는 눈초리이면서도 반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고 자식의 이동사도 보이고 본인은 시비사가 끊이지를 않네요. 답변이, 예, 아들은 멀쩡히 살던 집을 정리하고 처갓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그것도 달갑지 않고요. 집 문제도 심란한데 이 사람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고 정말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더군요. 세 번째 질문은요. 형제 중에 어릴 때 비명행사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답변이, 예, 바로 위 언니가 어릴 적에 쇠조각인 줄 알고 탕탕 두드리다가 터지는 통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가장 시급한 집 문제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간엔 윗대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딨냐고 가볍게 말하지만 병으로 요절하든지 특히 비명행사나 객사한 사람을 중시 여기는 이유가 있지요. 때로는 객귀가 되어 집안에 오한을 불러일으키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의 사주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 무시할 수만은 없겠지요. 게다가 이 사주는 연지 사유축 삼합에 월지 일지를 급살합니다. 이리 되면 윗대의 엄덕은커녕 윗대의 안 좋은 기운들이 부모, 형제, 본인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상담을 끝내고 다녀간 뒤 몇 달 서식이 뜸하더니 2010년 그해 기축월에 이삿날을 잡아달라고 재방문하였습니다. 정말로 동생들과 아들한테서 도움을 받아 자그마한 빌라 하나 장만했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하더군요. 희한하게도 꼭 보내주겠다던 제일 부유한 언니한테서만 유일하게 돈이 오지 않았다고 내심 서운한 듯 돌아갔습니다. 여명사주 보겠습니다. 사주원국 먼저 볼게요. 임수 일간에 목화 토금수 오행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수목 식신격이 되어서 목이 너무 많죠. 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대편에 약한 형국은 술토겠죠. 식신은 원래 부드러운 행을 쓰지만 식신도 많게 되면 상관 역할을 합니다. 남편성을 보게 되면
술중정화와 정인명암합하는 술중무토가 남편성이 됩니다. 경술이 남편 모습이죠. 자식궁에 앉아 있으니까 자식처럼 챙겨야 하는,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줘야 하는 남편이 됩니다. 지지로는 인사형살이 중복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인중에 내 뜻에서 간목 식신이 나와 있어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월생 임수가 술시에 태어나 식재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주가 신약해졌어요. 일이 되면 인수와 비급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영강개수는 불 위에 앉아 있고 또한 많은 목에 수기운이 흡수되니 쓸모없는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수에게도 크게 의지를 못하는 형국이고요. 경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경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이 되어서 금생수 일간을 생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지로 보니 오화가 없는 인술 화국에 사화까지 있으니 토생금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약 사주니까 경금과 개수에 의존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지로 인사형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중에 경금이, 이건 조금 지우겠습니다. 사중에 경금이 시간에 나와 있고 또한 인중에 간목이 월일지에 간목이 모두 월천간에 나와 있죠. 일이 되면 사주 내에 이미 인사형살이 발동된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신대운과 세운가의 작용을 보게 되면요. 경신대운 지금 경인년에는 58세가 되어서 경대운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대운이 놓여져 있는데 이 경금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사중에 경금이 나와 있는 형국이죠. 그렇게 되면 역마 발동에다가 내지는 사중에 경금이 나오고 역마 발동에다가 형살 묶여져 있는 데서 나왔으니 형살 발동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중복된 형살이 경금으로 표출이 되어 있는 형국이죠. 또한 경신대운은 사주원국의 갑인 월주를 천충지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택의 이동사가 있게 되는데 자기 뜻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인사신 형살이 엮여버렸어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인사신 대단하죠. 인사신 형살이 엮여져서 집이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경인년을 보게 되면요. 또 어떤 형국이 일어났나요? 보세요. 똑같은 형국이에요. 연지 사중에 경금이 나오고 그렇게 역마 발동이 되었죠. 또 형살이 있는 데서 나왔으니까 또한 형살 발동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지지로 보니까 또 어때요? 또 인사신 형살, 대운 세운 전부 다 엮여서 그죠?
이리 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경대운 경련이 복음이 되어 더욱 불미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희망이 있으니 경인년 임목 식신 속에 임수일간의 병화 재물이 들어있다는 게 참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임수일간 수극화해서 임수일간의 재물이죠. 그게 식신, 즉 아랫사람, 식신이죠. 아랫사람 속에 또는 아들 속에 그 속에 임수일간의 재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화의 상수가 요 부분들은 밑에 좀 지우겠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요. 인사신 형살이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엄청 낙서가 많이 되네요. 자, 이 병화는 식신 속에 아랫사람과 아들 자식 속에 내 돈이 들어 있으니까 이 이칠화 상수의 화의 상수는 2와 7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는 2,7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행히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인사신 형살에 엮여 있어도 그나마 다시 살아난 기적 같은 일은 요 인중병화 때문입니다. 인중병화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해서 인사신 형살에 묶이면 시비사워수 수수사 등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동반을 하게 되고요. 형살 인자는 사주 내에 한 개만 있어도 대운 세운에서 나머지 인자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을 많이 사려야 됩니다. 형제의 비명행사는 연간 개수가 사중무토와 무게 명암합을 짓고 인중무토와 또다시 무게 명암합을 짓고 이렇게 되니까 인사 형살이 연간 개수에게 딱 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찰싹 달라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니 역마의 형살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집 밖에서 비명 행사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집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상담자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책무도 느끼면서 또 슬퍼할 때는 또 같이 슬퍼해주고 즐거울 때는 또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게 저희들의 아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주통변을 마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주의 전당 소정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